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꾹꾹 손바닥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깍지를 껴서 자,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 둘, 손목이 돌아가죠? 자, 손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대로 손목을 돌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또 손목을 돌려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허리를 쭉 펴시고 손가락을 쫙 벌려주세요. 자, 중간 손가락부터 자, 오른손으로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펴시고 자, 중간 손가락을 꼭꼭꼭 눌러서 자, 손가락 끝은 힘을 주고 더 꾹 눌러줍니다. 그대로 뿅 하고 당겨줍니다. 약지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꾹 눌렀다가 뿅 당겨주세요. 새끼손가락 꼭꼭꼭꼭 눌러주시고 뿅 당겨줍니다. 자, 반대쪽. 자, 꼭꼭 눌러주시고 손가락 끝에 와서는 꾹 눌러줍니다. 당겨주시고요. 약지 눌러주시고 눌러주고 당겨줍니다. 새끼손가락 꼭꼭 주물러서 손끝에 힘주고 당겨주세요. 그대로 손을 깍지를 껴줍니다. 자, 엄지손가락 하나를 반대쪽 손바닥에 붙여주시고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을 한번 꾹꾹 눌러서 지압을 해줍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 손바닥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손 바꿔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손바닥에 대고 꼭꼭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그대로 손깍지 손목이 밖에 두드려줍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자, 손바닥 한번 싹싹싹싹 비벼주세요. 자, 손바닥 많이 비벼서 자, 그대로 마찰이 되게 싹싹싹싹 비벼줍니다. 자, 비벼주고 뜨거워질 때까지 싹싹싹싹 비비세요. 자, 두 손 손바닥을 눈에다 대고 눈을 뜨고 자, 눈이 시원하고 맑아진다 생각하시면서 손바닥을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자, 손바닥 사사사사 비벼주시고요. 자, 마찰을 시켰습니다. 비벼. 혈액순환이 잘 되게 비벼주시고요. 자, 손바닥을 눈에다 대고 눈을 떠줍니다.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손을 깍지 껴서 그대로 한 번 더 손목을 돌려서 풀어줍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안전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재난성 안전사고 예방 무조건이야. 네, 안녕하세요.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다들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재난이 생각나시나요? 재난은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부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처럼 인간이 발생시키는 사고, 국가 기반 체계 마비, 전염병 확산처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까지 다양한 경우가 재난에 해당되는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금액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쉽게도 발생할 재난을 미리 파악하여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은 특히 각각의 성격이 달라 재난 예방을 위한 준비와 주의가 다른데요. 재난에 따른 2차 피해도 다르니 주의 깊게 알아볼 주제일 것입니다. 예로 태풍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태풍은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으로 태풍이 오기 전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강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태풍이라고 바람에 대한 피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는 물을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근처에 전선주가 쓰러져 있고 그 위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면 근처 물웅덩이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태풍이 왔을 경우 되도록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꼭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화를 신고 도로에 놓인 맨홀 뚜껑이나 거리 전신주, 가로등, 옥외 광고물 주변은 피해서 다녀야 합니다. 만약 가로등이나 옥외 입간판 등이 넘어져 있으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신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비 피해로 집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현관 앞 분전함에 있는 무전 차단기부터 내리고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서 감전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재난성 안전사고는 큰 피해를 몰고 오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각 재난에 따른 준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에 대한 준비, 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와 재산 피해가 없게끔 해야 할 준비 등등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안전사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는 큰 사고로 이어져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을 잃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남기는 재난성 안전사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재난은 일시적인 피해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후유증, 재산 피해로 인한 삶의 변화,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성 안전사고 예방 꼭 필요합니다. 재난성 안전사고는 피해에 따라 어떤 재난인지를 파악하고 재난에 따라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재난성 안전사고 중 피해가 가장 큰 대표 사례이자 재해이기 때문에 예방만으론 피해갈 수 없는 3가지 사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 혹은 기기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자연재해인 태풍, 갑작스레 발동하는 지진입니다. 화재는 불이 나는 재앙을 일컫는 말로 불과 관련된 사고는 모두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라고 판단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장소와 물건에 상관없이 불이 나고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화재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에 발생하거나 산림 또는 들에 발생하거나 자동차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화재 발생률을 살펴보면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이 봄, 가을, 여름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밤에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취침 중에 사망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유독가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를 발견하면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불이야! 라고 외치고 화재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이후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경로를 결정하는데 대피하기 쉬운 장소가 1층으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1층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겠지만 힘들 경우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추락 및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탑승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유독가스가 이미 만연한 경우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하도록 합니다. 대피 이후 119에 신고해 화재가 해결되길 기다립니다. 화재는 사람으로 인해 나타나는 재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를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는 뽑고 평소 나지 않던 소리나 타는 냄새가 있으면 당장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 잠금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큰 재난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책임감 있게 화재에 대비하는 준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태풍은 타재난보다 파악하기 쉽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경보나 풍량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그리고 폭풍 해일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기상청에서 태풍경보에 관하여 미리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기상청으로부터 태풍이 온다는 정보를 미리 습득할 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상청에서 태풍 경로와 도달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 시간을 미리 파악해 그 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침수될 경우 바로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수되어 챙기지 못한 물건이 있더라도 그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칠 땐 바깥은 전선주와 폭풍으로 인해 감전에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나가지 말되 부득이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장화를 꼭 착용하고 무너진 전선주에 다가가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풍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계곡이나 하천, 방파제 근처에 있거나 거주한다면 침수를 대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다면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수구나 배수구 상태를 확인하고 막혀 있다면 미리 뚫어둡니다. 또한 태풍이 올 시간 이전에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묻혀 유리창 파손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태풍 발생 시 정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전이 오면 사용할 양초를 미리 구매해 둡니다. 지진은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 즉 땅이 흔들리는 재난인데요.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거나 노인 사물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다면 지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어디가 더 안전할지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대피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문 밖이 더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대피해야 하므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모든 문을 미리 열어둡니다. 만약 실내에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동안 책상과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진이 잠시 멈췄다면 더 안전한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단, 언제 다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므로 쿠션같이 부드러운 소재로 머리를 보호하며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진에서 안전한 곳은 주위에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이므로 건물이 위험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내려가 피신 장소나 공터를 찾아갑니다. 만약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 훼손 방지를 위해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 주차 후 탈출합니다. 한 해에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과 발생하는 피해액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기에 더욱이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이 재난이지만 재난에서의 자신의 부주의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입니다. 그런 무관심과 부주의로 한 생명이 끝날 수 있음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재난사고 중 참여자분들과 가장 접점이 높은 사고를 꼽자면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 원인은 가전제품, 즉 전기제품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가전제품에 관해서 관리하거나 위험성을 느끼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재 사고는 겨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겨울 추운 퇴근길을 이겨내고 집에 도착한 참여자를 반겨주는 것은 냉랭한 집이었는데요. 전기장판으로도 추위를 견디기 힘들겠다 싶었던 참여자는 한동안 쓰지 않았던 전기난로가 창고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꺼냈습니다. 추위로 인해 덜덜 떨던 참여자는 성급하게 전기난로를 켰는데요. 점차 전기난로는 붉게 물들여져 집안이 훈훈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화르르 불이 번진 전기난로. 이를 즉시 확인하고 전기난로를 껐음에도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고 결국 물을 몇 번 붓고 나서야 진압이 되었습니다. 겨우 한 번 쓴 전기난로는 이미 한쪽이 타버려서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함 속에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네, 겨울에 일어나는 화재 사고의 대다수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난로를 켜고 잠들었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사례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뉴스에서 앞선 사례와 같은 사고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난로에 먼지가 쌓여서 혹은 가정 내에 먼지와 닿아서 불이 붙는 경우였습니다. 전기난로는 주로 철망 안에 있어 화재로 이어지기 힘들어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부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만날 경우 그 어떤 사고보다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창고에서 꺼내고 확인 없이 바로 전기난로를 틀어 잔뜩 쌓인 먼지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전기난로, 수요처에서 사용하던 전기난로, 먼지가 쌓여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전기난로 화재 사고 예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바로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솔로 철망에 낀 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철망 안에 발열판에 낀 먼지는 마른 수건에 중성세제를 묻혀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먼지가 껴있다면 잠시 전기난로를 끄고 먼지를 제거한 후에 충분히 말린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먼지를 제거한 전기난로는 열 전도율도 높아져 따스한 겨울을 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고 준비해서 재난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난,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난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방할 수 없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재난 자체는 예측할 수 없으니 재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각 재난에는 대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의 대처 방안만 지킨다면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탈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건물 자체가 정전이 되는데 이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도중에 정전이 되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밖으로부터 유독가스가 들어와 대처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꼭 피해야 할 수단입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뤄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